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국내에 건조하고 정제된 장소,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할 수 없는 배선공사는 금속 몰드공사는 400V 이상에서 안됩니다. 애자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의 경우 건조하고 정제된 장소, 사용전압 400V 이상인 경우 시설할 수 있지만 금속 몰드공사는 안된다. 금속 몰드공사는 400V 이상 안됩니다.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B 전선 사용 시 전선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몇 mm 이상인가?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 DB 전선 사용 시 15m 이하인 경우 최소 굵기 2.0mm 이상입니다. 2.0mm 이상이다. DB 전선 사용 시 15m 이하인 경우 최소 굵기 2.0mm. 조명기구를 반간접 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을 때 상방향 위로 향하는 광속의 양은 60에서 90%입니다. 반간접도 간접 조명이죠. 아래로 향하는 것보다 위쪽으로 향하는 게 훨씬 많다. 60에서 90%. 반간접 조명 방식 위로 향하는 광속 60에서 90%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가연성 폭발 우려 금캐죠. 바로 금속관공사가 적합합니다. 가연성 가스 폭발할 우려 있다. 금속관공사나 케이블공사 금캐로 시공합니다. 가연성 금캐 150kW 수전 설비에서 역류를 80%에서 95%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A인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약간 복잡한데요. 설비의 부하 용량 150kW에다가 곱하기 개선 전 수치에서 개선 후 수치를 빼주면 되는데요. 개선 전 수치는 이렇게 둘 다 루트를 씌워주고 1 개선 전 역률 0.8 제곱 써주고 아래는 0.8 써주고 빼기 개선 후 역률 1 0.95 제곱 써주고 아래는 0.95 써주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구해보면 약 63.2kVA 나온다. 자, 메모지에다가 요렇게 식을 세워서 쭉 풀어보시면은 한 5분 걸립니다. 150 곱하기 루트 1 0.64 마이너스 루트 1 요건 계산기로 곱해봐야 되겠죠? 또 암산으로 0.95 곱하기 0.95 요렇게 막 구하시는 분 있어요. 시간 다 뺏긴다. 0.9025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되고 요거 다시 풀어주면 1 0.64는 0.36이니까 0.6의 제곱이죠. 결국 0.8분의 0.6 요렇게 되고 빼기 1 0.9025 요렇게 해주면은 0.0975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0.31 정도 나옵니다. 0.95분의 0.31 요거 다시 계산하면 4분의 3 빼기 요건 약 3분의 1 정도 되죠. 요렇게 해주면 자 150 곱하기 자 4분의 3은 0.755 3분의 1은 0.3333 이렇게 되니까 대략 0.33 나온다 보면 150 곱하기 0.42 나누고 요거 다시 계산기로 쳐보시면 6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거 언제다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냥 틀리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운다. 역률 80에서 95로 계산했다. 150kW 수전 설비다. 63.2 찾으세요. 150, 80, 95, 63.2다. 뭐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몇 kVA인가? 63.2kVA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150 곱하기 루트 빼기 루트 1 개선 전 역률 제곱 분모에는 개선 전 역률 마이너스 1 개선 후 역률 제곱에다가 분모의 개선 후 역률 0.95 이렇게 구한다. 난 완벽주의다 하는 분만 외우세요. 다음 문제. 나전선 등의 금속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동선 지름 12mm 이하의 것 금속선 맞고 나전선 등 금속선 맞고 연동선도 맞고요. 경 알루미늄선 단면적 35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것 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된다? 동합금선 35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것 요거 너무 굵어요. 동합금선의 경우에는 5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것만 나전선에 속합니다. 나전선 등 금속선의 동합금선은 35mm 이하의 것 요거 틀렸다. 5mm 이하의 것만 나전선에 속합니다. 나전선 동합금선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되고 금속관 안에 전선의 접속점 없어야 되고 알루미늄 전선 단면적 16mm 초과 시 연선 사용할 것 요것도 맞아요. 그런데 OW 5개용 비닐전선 사용할 것 금속관공사 저압 옥내배선 5개용 비닐전선 안됩니다. OW 5개용 비닐전선은 금속관공사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없다. 옥내배선이니까 5개용 비닐전선 안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저압 옥내배선이니까 5개용 안돼.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자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한다고 했죠. 표시하고 전압을 변성하는 거니까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수전용 변압기, 권산용 변류기, 계기용 변류기 아니고 계기용 변압기가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한다. 계기용 변압기예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알루미늄 전선 접속 시에는 트위스트 접속 안됩니다. 알루미늄 트위스트 안돼. 알루미늄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접속은 안된다. 알몸으로 트위스트 춘다. 안되겠죠? 알몸으로 트위스트 추면 안된다. 알루미늄 트위스트 접속 안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2개 이상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다. 멀티탭이죠. 초등학생도 맞추는 문제. 하나의 콘센트에 2개 이상 플러그 꽂아 사용한다. 멀티탭. 배선용 차단기 네모 B죠. 배선용이니까 B다. BE 아니고요.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배선용 차단기는 MCCB 네모 B로 나타낸다. 화약고 나왔네요. 300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화약고 대지전압 300 이하로 한다.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중 잘못된 것. 콘크리트 구멍 뚫기 위한 공구로 타격용 임팩트
전기드릴 사용한다. 맞겠죠? 임팩트 전기드릴, 콘크리트 구멍 뚫기, 스위치 박스에 전선관용 구멍 뚫기 위해 노가웃 펀치 사용한다. 펀치 구멍 뚫어. 노가웃 펀치 구멍 뚫기 맞고요.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굽힘 작업, 토치램프 사용한다. 요게 틀렸네요. 가요 전선관에는 토치램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성수지 관하고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하고는 달라요.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의 굽힘 작업에는 토치램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성수지 관이나 경질 염화 비닐 전선관 같은 경우에 토치램프 사용하지만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굽힘 작업에 굳이 토치램프 없어도 가요니까 구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토치램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속 전선관 굽힘 작업에 파이프 밴더 쓴다. 요거는 맞습니다. 금속 전선관 굽힘 작업 파이프 밴더. 자, 화약고 위험장소 전기 설비네요. 옳은 것은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인데 400 이하일 것. 요거 틀렸고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할 것. 요게 맞습니다. 화약고 등 위험장소에서는 전기 기계기구를 완전히 폐쇄된 전폐형으로 사용한다. 화약고 내 전기 설비는 화약고 장소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할 것. 자, 뭐가 틀렸죠? 화약고 장소에 시설하면 안 되겠죠? 화약고 외 장소에 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배선으로 하고 노출로 시공한다. 요게 틀렸네요. 지중으로 매설해야 되죠? 지중선로로 시공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화약고 등 위험장소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 사용할 것. 요거 찾고 바로 넘어갑니다. 제대로 외운다. 화약고 기계기구 전폐형 사용.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해야 되는가? 중성선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특고압 중성선, 특고압 완금 접지 접지선 중성선에 연결합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 철탑에는 지선 사용하지 않죠? 철탑에는 지선 설치 불가입니다. KEC 지선 규정에 가공 전선로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철탑에는 지선 안 된다. 고압 전로에서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제스티. 지락 사고, 지락 검출 제스티. 고압 전로에 지락 사고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한다. 제로 페이즈 커런트 영상 변류기 제스티입니다. 제스티. 라이팅 덕트를 조영제에 따라 부착할 경우 지지정간 거리 2m 이하죠. 요것도 이제 외워야 된다. 라이팅 덕트 조영제 따라 부착할 경우 지지정간 거리 2m다. 라이팅 덕트 지지정간 거리 2m. 인입용 비닐 전선의 공칭 단면적이 8제곱밀리미터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수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총 소선수는 소선의 단면적 분의 연선의 단면적. 공칭 단면적이죠. 총 소선수 물었으니까 소선 단면적. 자, 지름이 1.2mm니까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은 0.6이 되고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파이 3.14를 곱해주면 요게 소선의 단면적이 되고 분자에는 연선의 단면적 즉 공칭 단면적이 들어가죠. 8이다. 자,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기로 0.6 곱하기 0.6 곱하기 3.14 하면 약 1.13 나옵니다. 자, 1.13분의 8 나누기 1.13 하면 약 7가닥이 나와요. 자, 요것도 귀찮다. 공칭 단면적 8 소선 지름 1.2다. 아, 요거 요렇게 빼는 건가? 8 빼기 1.2는 6.8 7에 가깝네. 7. 그래, 7 찍자. 요렇게 구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숫자가 바꿔 나오지 않는 이상 공칭 단면적 8제곱밀리미터, 소선 지름 1.2mm다. 총 소선수는 7가닥입니다. 7가닥이다. 소선 단면적 분의 공칭 단면적, 소선 단면적 분의 공칭 단면적. 요 정도는 식을 세워서 구합니다. 간단하니까. 총 소선수는 파이 r 제곱분의 공칭 단면적이다.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선 끝은 슬리브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리브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 선정한다. 열린 쪽 홈의 측면을 고르게 눌러서 밀착시킨다. 자, 모두 맞고 4번에 단선은 사용 가능하나 연선 접속 시 사용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죠. S형 슬리브 단선 연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선만 사용 가능하다. 틀렸다. S형 슬리브 단선 연선 모두 사용한다.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전선 굵기는 1.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요게 틀렸네요. 저압 연접 인입선 전선 굵기에 대한 규정은 지름이 2.6mm 이하의 경동선일 것. 요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선 굵기가 단면적 기준으로 1.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요거 틀렸다. 저압 연접 인입선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요거 맞죠? 도로 횡단 5m, 횡단보도 3m, 철도 횡단 6.5m입니다. 그리고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자, 90m다 하면 맞다고 했어요. 100m를 넘지 않으면 된다. 자, 하지만 전선 굵기는 지름 2.6mm 이하의 경동선일 것. 요런 규정이 있지. 1.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요거 틀렸습니다. 알루미늄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 접속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누름 나사 단자 등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을 단자 깊이의 3분의 2 위치까지만 삽입할 것. 요게 틀렸어요. 요렇게 누름 나사 단자에 전선 접속할 때 전선을 3분의 2 위치까지만 삽입하면 접촉 불량이 발생하거나 헐거워져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누름 나사 단자 등의 전선 접속하는 경우 깊숙이 접속시켜야지 단자 깊이 3분의 2 위치까지만 삽입한다. 요거 틀렸다. 따라서 알루미늄 전선 단자 접속 시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중 너트 사용하고요. 터미널 러그 등을 부착하는 경우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피복을 벗긴다. 그리고 나사 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을 나사 홈에 가능한 밀착해서 3분의 4바퀴 이상 1바퀴 이하로 감는다. 요거 모두 맞지만 누름 나사 단자 등의 전선 접속 시 단자 깊이 3분의 2 위치까지만 삽입할 것. 요게 틀렸습니다. 빠지거나 접촉 불량 생긴다. 알루미늄 전선 누름 나사 단자 3분의 2 위치까지 삽입 X 하셔야 돼요. 사용 전압 400V 초과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압 옥내 배선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사용 전압 400V 초과죠. 이때는 애자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 요렇게 3개 가능합니다. 물론
건조한 장소여야 되고 은폐된 저압 옥내 배선이어야 돼요. 사용전압 400V 초과시 애자와 금덕이 버스 타고 가서 공사한다. 언제? 400V 초과시. 따라서 합성수지 몰드 공사 안 되고 금속 몰드 공사 안 되고 라이팅 덕트 공사 안 되고 뻐덕이 버스 덕트 공사 되죠. 사용전압 400V 초과시. 건조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압 옥내 배선이다. 버스 덕트 공사 가능합니다. 단선에 직선 접속 시 트위스트 접속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전선 규격은 6mm 가는 단선 직선 접속 트위스트 접속은 6mm 가는 단선 직선 접속에 쓰이니까 6mm죠. 6mm 이하의 가는 단선이다. 10mm는 안 됩니다. 6mm 이하다. 저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은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 요게 맞죠? 정확히 외우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 밑에 거 읽다가 헷갈려 버립니다. 따라서 애자 사용 공사다. 전선 상호 간격 6cm 이상. 440V 초과하는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 2.5cm 아니고 4.5cm죠. 전선 상호 간격은 6cm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 거리 요건 400V 기준으로 400 이하다 2.5cm, 400 초과다 4.5cm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 총 4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전선 상호 간격 6cm,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는 400 이하 2.5cm, 400 초과 4.5cm, 그리고 전선 지지정간 거리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 따라 붙일 경우 이때는 3m 아니고 2m 이상입니다.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지지정간 거리 2m 이상이다.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모두 가져야 되는데 무관하다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전선 상호 간격 6cm 이상. 1종 가요 전선관 공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6가요 1종. 모르면 6배라고 그랬죠. 1종 가요 전선관 구부릴 때 공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가요 1종. 가공 배전선로 시설에는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하다. 이 지지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일반적인 전봇대죠. 가공 배전선로 시설, 전선 지지하고 각종 기기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 철근 콘크리트주가 경제적이고 수명도 아주 길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는 대지와의 전기저항값이 얼마 이하로 유지돼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3옴입니다. 대지와 전기저항값 3옴 이하로 유지돼야 지중 매설된 금속재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중 매설되어 있는 수도 관로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의 전기저항값 3옴 이하로 유지돼야 됩니다. 3옴.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cm 이하를 확보하여 감아야 되는가?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사용해서 나선형으로 감을 때는 20cm 이하를 확보해야 됩니다. 감는 간격 20cm로 아주 촘촘하게 감는다. 인장 강도가 낮은 통신선이나 전압 전주를 거쳐 시설하는 경우 전압 전선 바로 아래에 처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지지선을 조가용선이라고 하는데요. 요 조가용선을 금속 테이프를 사용해서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서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20cm 간격 이하로 확보해야 된다. 조가용 금속 테이프 20cm, 조가용 금속 테이프 20cm 이하 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 높이 도로 횡단 저압이다. 5m죠? 5m 이상으로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다 외워지셨다. 저압 가공 인입선 노면상 높이 도로 횡단 5m, 횡단보도 3m, 철도 횡단 6.5m, 고압일 경우에는 도로 횡단 6m, 위험 표시 횡단보도 3.5m, 철도 횡단 6.5m 이상입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한다. 몇 턱 이상 나사 조임인가? 5턱.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 금속관 배선 시 관상호간 5턱,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합니다.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몰드는 홈폭 및 깊이가 몇 cm 이하로 하고 두께는 몇 cm 이상의 것이어야 하나? 자, 합성수지 몰드 홈폭 및 깊이 뭐였죠? 홈폭 및 깊이는 3.5,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1mm는 너무 얇다. 사람 접촉 우려 있는 합성수지대 몰드 홈폭 및 깊이는 3.5cm, 두께는 2mm 이상으로 합니다. 뭐가? 합성수지대 몰드. 전기배선용 도면을 작성할 때 콘센트의 도면 기호는 바로 1번이죠. 플러그 꽂아주세요 하면서 옆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멍뽕뽕 초등학생 얼굴이 콘센트 도면입니다. 구멍뽕뽕 콘센트. 자,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열고 닫는 개폐기가 아닌 것. 자, UPS의 경우에는 개폐기가 아니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시스템이 무한 전원 장치 UPS고요. ASS Automatic Section Switch 스위치니까 개폐기 맞고, LBS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부하 개폐기 맞습니다. 그리고 LS도 라인 스위치로 선로 개폐기를 뜻한다.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LBS는 부하 개폐기, LS는 라인 개폐기를 뜻해요. UPS는 파워 서플라이다. 전원 공급 장치지. 이 S가 스위치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스위치다.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슬리브에는 SECP형이 있습니다. SECP형이 있다. D형은 없어요. D형 슬리브는 없다. S형 매킹 타이어 슬리브, E형 종단 겹침용 슬리브, P형 직선 겹침용 슬리브, 그 다음에 C형도 있죠. 요건 압착 슬리브입니다. 압착 슬리브까지 이렇게 S형, E형, P형, C형은 있지만 D형 슬리브는 없다. 조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적당한 조도로 하고 균등한 광속 발산도 분포일 것, 적당한 그림자가 있을 것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휘도 대비가 높을 것, 요게 틀렸어요. 자, 휘도라는 게 어떤 광원의 단위 면적당 광도를 뜻하죠. 그런데 이 휘도 대비가 높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물과 그 주위와의 휘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휘도 대비가 높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명 설계를 할 때 휘도 대비가 높을 것 하면 틀린다. 수변전 설비 중에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류를 개선할 목적, 역률 개선 목적, 진상용 콘덴서죠. 진상용 콘덴서는 전동기나 변압기에서 코일에 흐르는 리액턴스 전류를 상쇄시켜서 역률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역률 개선 목적, 진상용 콘덴서 연결시킵니다. 금속전선관 종류에서 후광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자, 바로 해보죠. 16, 22, 28, 36, 42, 54, 16 맞고
19 아니죠? 28 맞고 36 맞습니다. 16, 22, 28, 36, 42, 54. 후광 전선광 규격. 다음 중 300, 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자, 우리가 기기 배선용이다 하면 I가 들어가고요. 유연성이다 하면 F가 들어가죠. 플렉스브. 그리고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N으로 표시하니까 I, F, N이 모두 들어간 2번 NFI가 정답이 되겠죠.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 NFI입니다. 자, NFR은 유연성 일반 단심 비닐 절연 전선, 뭐 그렇게 될 거고요. NR은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NRC는 고무절연 클로로플랜 외장 네온 전선을 뜻해요.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은 NFI다.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접지저항은 접지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방전 면적이 넓어져서 대지로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2번에 접지판 면적을 감소시킨다, 요게 틀렸죠. 접지판 면적이 넓을수록 방전 면적이 넓어지니까 접지판 면적을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접지저항 저감 대책으로 맞지 않는다. 접지봉 연결 개수를 증가시키고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고 토양의 고유 저항을 화학적으로 저감시키는 것 모두 접지저항 저감 대책 맞지만 접지판 면적을 감소시키는 건 X 하셔야 된다.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을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 몇 센티미터까지 부분에 내식성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내식성봉, 아연 도금 철봉 지표로부터 30cm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자,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로부터 30cm 높이까지 내식성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야 된다. 몇 cm? 30cm입니다. 저압 옥내배선 시설 시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 아랫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정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캡타이어 케이블 조영제 아랫면 옆면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 지지정간 거리 1m 이하로 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조영제 아랫면 옆면 지지정간 거리 1m 이하다. 캡1입니다. 캡1. 기억나시죠?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공사에 의해서 옥내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자, 저압 크레인, 호이스트, 트롤리선. 자, 트롤리선 체크하시고요. 바닥에서 높이 3.5m 이상으로 합니다. 트롤리선 3.5m.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공사에 의해서 노출 장소 시설하는 경우 바닥에서 최소 3.5m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다.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이종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자, 노출 가능, 점검 가능, 시설 및 제거 자유로운 경우 가요 전선관 구부리는 경우 2종이죠. 곡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합니다. 3가요 자유 2종. 이렇게 배웠었죠? 3배로 한다. 뭐를? 가요 자유 2종입니다.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때 시설 제거 자유롭고 은폐 가능 장소 곡률 반지름은 2종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3가요 자유 2종, 6가요 1종이었죠. 자가용 전기 설비의 보호 계전기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보호 계전기는 주로 전기 계통, 전기 기기의 이상 상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찾아내서 제거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데요. 이런 보호 계전기의 종류에는 과전류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부족 전압 계전기 모두 보호 계전기에 속하지만 요 부족 전류 계전기는 아닙니다. 언더커런트 릴레이, 이 부족 전류 계전기는 전류 크기가 일정치 이하가 됐을 때 동작해서 보호 목적보다는 어떤 제어 목적으로 사용해요. 전류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부족 전류 계전기고, 부족 전압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는 자가용 전기 설비의 보호 계전기로 쓰입니다. 보호 목적이다. 불연성 먼지가 많은 곳에서 시설할 수 없는 옥내배선 공사 방법은 시멘트 공장과 재분소 등과 같이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먼지가 열 발산을 방해해서 열화가 일어나 절연 성능 및 개폐기구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압 옥내배선 공사 시 어떤 공사한다? 애자 사용 공사, 두께 2mm 이상의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 전선관 공사,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께가 1.2mm인 합성 수지 공사에는 부적당해요. 두께가 2mm 이상인 합성 수지관 공사로 해야 됩니다.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다 가능하지만 합성 수지관 공사로 할 때는 두께가 2mm 이상인 합성 수지관으로 공사해야 된다. 1.2mm 합성 수지관 안 된다. 자,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의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바로 클리퍼입니다.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 절단에 클리퍼 사용한다.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소선의 총수 n은 얼마인가? 자, 어떻게 구하죠? 소선의 총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은 중심 소선 뺀 층수, 소문자 n에다가 앞에 3 곱하고 뒤에 n 플러스 1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3 곱하기 2층이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 된다. 3, 2, 6, 6, 3, 18 더하기 1 하면 19가 나오죠. 소선의 총수는 19다. 지난번에 중심 소선 뺀 층수가 3층인 거 한번 했었죠. 자, 3 곱하기 4 더하기 1 요렇게 했었죠. 요렇게 해서 9, 4, 36, 37이 나왔었습니다. 3층일 때는 37, 2층일 때는 19. 그냥 요렇게 외워두신다. 중심 소선 뺀 층수 2층일 때 19입니다. 총 소선수.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요것도 하나 외워야 되는 규정인데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서 170kV 이하다 하면 사용 전압의 0.72배를 곱하고요. 170kV 초과다 하면 사용 전압의 0.64배를 해줍니다. 뭐를 구할 때?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70kV는 170kV 이하죠? 그러니까 뭐 곱한다? 0.72 곱합니다. 70 곱하기 0.72. 이렇게 하면 50.4kV가 나오고요. 보기가 볼트로 돼 있으니까 1000을 곱하면 5400V 이렇게 나오겠네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 4번. 5400V다. 최대 사용 전압 70kV, 절연 내력 시험 전압 5400V.
170kV. 뭐 곱했다? 0.72. 170kV 이하여서 0.72 곱했다. 초가면은 0.64배입니다. 170kV가 기준이다. 자,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GBC는 가스 서킷 브레이커, 가스 차단기고요. VCB는 버큐um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ABB는 에어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커, 공기 차단기를 말해요.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ACB, 기중 차단기, 오일 서킷 브레이커, 유입 차단기. 자, 요런 차단기들 모두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만 HSBC는 상해 홍콩 뱅크죠? 자, 농담이고 하이스피드 서킷 브레이커로 직류 고속 차단기를 뜻합니다. 직류 차단기다. 그냥 홍콩 상해 뱅크이기 때문에 교류 차단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GBC, VCB, ABB, 가스 차단기,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모두 교류 차단기지만 HSBC는 하이스피드 서킷 브레이커, 직류 고속 차단기입니다. 직류 차단기다. 홍내 배선 공사 작업 중 접속함에 쥐꼬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쥐꼬리 접속 시 와이어 커넥터 필요합니다. 쥐꼬리 접속엔 와이어 커넥터 필요하다. 접속함에 쥐꼬리 접속 와이어 커넥터 쓰십시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인가? 학교 건물, 은행 건물 간선 수용률은 70%입니다. 자, 수용률이라는 게 임의의 기간 중에 최대 전력 수요와 전격 용량의 비를 말하는데요. 수용가의 모든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률은 100% 이하를 나타냅니다. 이때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간선 수용률은 70% 정도다. 자, 이에 비해서 주택이나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등의 시설의 간선 수용률은 50%입니다. 요 두 가지 외운다.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간선 수용률 70%,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50%다. 사용전압 1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값은 몇 옴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30옴 이하로 해야 됩니다. 요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표로 요렇게 해가지고 1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기저항값이다.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값은 300옴 이하고 1km마다 합성 전기저항값은 30옴 이하여야 된다.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지 전기저항값 300옴, 1km마다 합성 전기저항값 30옴. 요 두 수치를 암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값을 물었죠. 그러니까 30옴이다. 300옴은 뭐라고요? 각 접지점 대지 전기저항값입니다. 각 접지점 대지 전기저항값은 300옴, 1km마다의 합성 전기저항값은 30옴 이하다. 저압 5개 전기설비, 옥측의 것을 포함해서 내염공사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내염은 소금기에 부식되는 걸 방지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내염공사. 따라서 소금기에 의해서 금속이 부식되니까 주의점도 금속재 사용하지 마라. 그런 것 중심으로 보면 바인드선은 철제의 것 사용하지 말 것. 맞겠죠? 계량기암 등은 금속재 사용할 것. 요게 틀렸네요. 사용하지 말 것 해야 되겠죠. 철제류는 아연 도금 또는 방청 도장을 실시할 것. 꼭 철제류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연 도금하거나 방청 도장해라. 나사몬류는 노세제, 동합금제의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것 사용할 것. 요것도 맞습니다. 계량기암을 금속재를 사용해라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부식된다. 상설 공연장에 사용하는 저압전기 시설 중 이동전선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상설 공연장 400볼트겠죠? 모르면 400볼트. 요건 아는 거죠? 전시회나 쇼 등 공연장이나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배선이다 또는 전선구, 이동전선 사용전압이다. 400볼트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간거리, 기구에서 기구간거리는 최대 몇 미터로 배치하는가? 단 S는 1.5H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구하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H는 광원의 높이, 요 S가 기구에서 기구간 거리예요. 그리고 요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요 곱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에서 기구간 거리 S는 1.5 곱하기 2.4 해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해준 것이 S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1.5 곱하기 2.4 해주면 3.6 나온다. 따라서 광원 높이 2.4m다. 기구에서 기구간 거리는 최대 3.6m로 배치합니다. 자, 단 이후에 요 식 잘 보시고요. S가 기구에서 기구간 거리니까 1.5 곱하기 광원 높이 H 해준다. 광원 높이 2.4, 1.5 곱하면 3.6이 답입니다. 자,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일정값 이상이니까 과하게 흐른 거죠. 전류니까 커런트. 일정값 이상이다. 오버했다. 오버 커런트죠. 따라서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가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다. 쉽죠? 그러면 OVR은 뭘까요? 오버 볼티지 릴레이. 과전압 계전기가 되겠고 언더 볼티지 릴레이 UVR은 언더니까 부족 전압 계전기가 되겠고요. GR은 뭐였죠? GR 하네. 그라운드 릴레이 지압 계전기가 되겠죠. 일정값 이상 전류 OCR이다.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 고정. 완금 고정시키려면 무슨 밴드 사용하는가? 완금 고정에는 암 밴드를 쓴다고 했죠. 완금은 금속재 가로 발을 뜻하는데 요걸 고정할 때는 위에서 봤을 때 전주를 감싸고 요렇게 완금과 평행하게 브라켓이 있는 암 밴드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완금을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부속 지지대가 암타이가 되겠고 암타이를 고정시켜주는 게 암타이 밴드라고 했죠.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에 가장 적당한 것은 자, 해안지방 나전선 염분에 강해야 되니까 구리선, 똥선이 적당하고요. 동선이 적당하다. 철선, 알루미늄선 안 되고요. 부식된다. 동선이 적합하다. 어디에?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 반면에 요 강심 알루미늄선은 온천 지역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강심 알루미늄선은 온천 지역에서는 동선보다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기의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육불화학이죠. SF6. 가스 차단기에는 SF6 들어간다. 육불화학.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지만 전기적 절연 성능이 우수해서 최적의 전력 설비 절연 물질로 이용됩니다. 육불화학.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파트 마지막 모의고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문답안기 5회분, 모의고사 5회분, 총 600문제는 지난 10년간 기출문제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지역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전기설비 파트 기출문제는 전부 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전기설비 33점은 기본으로 모두 획득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까지 스피드를 좀 더 올려서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